자, 11번. 보기는 기말 결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내용이다. 단기금융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단기금융자산은요, 3개월 이상부터 1년 이내인 단기 운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금융 상품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당좌수표. 자, 얘는 현금이죠. 그래서 얘네들 묶어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죠. 그 다음에 이제 180일에 찾을 증권회사의 어음관리 계좌인데요. 180일은 이제 30일로 나눴을 때 6개월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상 1년 이내니까 얘는 단기금융 자산이고요. 자, 취득 당시 만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도 단기 금융 자산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160만 원으로 표시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취득가액이 25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장부 금액이 이제 35만 원으로 이제 한번 평가가 됐어요. 그럼 계속 재무상태표에도 35만 원이겠죠. 그래서 이제 처분해서 받은 금액이 40만 원이래요.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단기 매매 증권이 35만 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으로 4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5만 원 비싸게 팔았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5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기는 주 생산성 기업의 2025년 말 회계 자료이다. 2025년 말에 추가적으로 인식해야 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기말 외산 매출금 잔액 1억 2천만 원. 자,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 200만 원. 단기 대손 처리에 150만 원인데 이미 사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아있는 거죠? 잔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50만 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매출 채권 곱하기 대손율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우리가 이제 설정할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이 1억 2천만 원. 여기에 대손을 이제 3%로 잡고 있네요. 대손율을 3%.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제 50만 원 남아있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1억 2천만 원에) 3% 하면 360만 원에 50만 원 빼야 되니까 310만 원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제 상황을 가정할 때 다음 중 기말재고 금액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 가격 결정 방법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외웠죠. 선이 총후 순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재고의 크기는 선인선출법이 가장 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는 반대입니다. 부등호가 반대.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재고자산이래요. 재고자산. 그러면은 가장 큰 게 선이 총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 가능한 경우만 고르면. 자, A.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2년간 내부 개발 시스템에 활용 중인 경우. 소프트웨어니까 당연히 무형자산 되겠죠. B. 자가 개발 중인 연구용 소프트웨어의 초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인건비. 자, 얘는 연구비입니다.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C. 특허권의 사용권만 일정 기간 확보한 경우 얘도 무형자산 인정되고요. D.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영업권인데요. 이게 고객과의 관계를 이제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2. 계약상 권리를 확보한 후 실제 서비스 시작 전 교육 훈련에 실시한 비용. 자, 얘는 교육 훈련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A와 그 다음에 C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6번. 보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말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퇴직급여 금액을 계산하면 자, 기초퇴직급여 충당금 1,1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중 지급된 퇴직급여 380만 원. 그럼 우리 지금 남아있는 잔액을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2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단기 말에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 추계액이 1,680만 원이래요. 그럼 1,680만 원에서 우리가 이미 720만 원 있으니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960만 원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기업이 주식을 보기와 같은 조건으로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했을 경우 분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자, 우리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이 들어왔어요. 9,000원. 그 다음에 뭐 주식 발행 수수료 이런 것도 없죠. 주식 발행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5,000원짜리를 9,000원에 받았기 때문에 비싸게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4,0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1번 아니죠. 2번도 아니고 자, 3번에 보면 이제 차변의 현금 9,000원 자본금인데요. 여기 보면 자본 잉여금 4,000원이죠. 여기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죠. 그래서 가장 근접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기는 주 생산성의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실행하여 회계 처리할 때 처분 이익잉여금의 감소액은 얼마인가? 자, 자본금 200만 원 있고요.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최소 한도액만 적립한. 자, 얘는 현금 배당의 10분의 1만큼 적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주 배당금은 10%인데 이 중에서 현금 배당 8%, 주식 배당은 2%래요. 자, 그러면 봅시다. 현금 배당은 이제 200만 원에 8%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금 배당 200만 원에 8%니까 16만 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2%죠? 그래서 4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분개를 하게 되면 자, 잉여금이 줄어드는데 어디에 적립을 했냐면 일단은 현금 배당, 자, 미지급 배당금으로 16만 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이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니까 현금 배당이 16만 원이죠. 그래서 16,000원. 그래서 이거 다 더해 주시면 21만 6천 원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9번.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오른 것은? 자, 1번. 거래처 외상 매입금 300만 원 지급하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줄어들죠.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겠네요.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다. 자,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죠. 200만 원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산이 증가하겠네요. 3번 거래처로부터 장기차입금 900만 원의 상환을 면제받다. 자, 우리 장기차입금이 없어지네요. 장기차입금 없어지면서 우리가 채무를 면제받았죠.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용 비용에 대한 임차료 5만 원 현금 지급하다.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5만 원, 대변에 현금 5만 원. 그래서 우리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주 생산은 단기 중 총 80만 원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 중 10만 원은 제품의 하자에 따라 판매 후 가격을 인하해 주었고 5만 원은 거래처가 조기 결제하여 약정에 따라 현금 할인을 제공하였다. 이 경우 단기의 순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총 매출액이 8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10만 원은 하자에 따라서 인하해 줬대요. 이거 애놀이죠? 자, 매출 애놀이 10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은 이제 조기 결제해서 빼줬대요. 또. 그래서 매출 할인 5만 원.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65만 원이 순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